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타이머 카운트 0번과 1번 실험을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타이머 카운트를 이용해서 비교 매치, 그 다음에 PWM에 대해서 잠깐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타이머 카운트 0번과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은 모든 게 이제 타이머 카운트 8비트냐 16비트냐 차이고, 그 다음에 각각 이제 비교 매치 인터럽트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비교 매치 인터럽트도 우리가 이제 8비트인 경우는 8비트만, 그리고 16비트는 16비트까지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오버플로 인터럽트보다는 비교 매치 인터럽트를 쓰면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요. 쉽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굳이 타이머 카운트를 쓰지 않고 비교 매치 인터럽트를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 매치 인터럽트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 이렇게 실제 지정된 핀에 내가 원하는 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 두 가지 개념을 꼭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비교 매치 인터럽트에 대한 개념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교 매치 인터럽트는 앞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TCNT 값하고 그 다음에 OCR 값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OCR 값, 입력된 OCR 값하고 TCNT 값이 같아졌을 때, 똑같은 값이 됐을 때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거고, OCR 값은 내가 지정을 해놓고 계속 변화를 줄 수 있고요. TCNT 값은 어때요? 자동적으로 0에서부터 FFFF까지 16비트인 경우는 8비트인 경우는 FF까지 이렇게 이제 카운트 업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최대값이 되면 다시 0으로 떨어져서 계속 또 카운트 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계속 업 카운트를 계속 하게 되고요. 내가 설정한 값하고 얘가 똑같아졌을 때 해당하는 인터럽트를 발생을 하더라. 그러니까 인터럽트 플래그 레지스터, 즉 비교 매치 인터럽트 플래그 레지스터가 이제 1이 돼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가고요. 혹은 뭐예요? 웨이브폼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외부 핀에도 펄스를 내가 만들어내서 출력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하이나 로우 신호를 출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개념을 잠깐 볼까요? 이게 TCNT 값이에요. TCNT 값은 계속 이렇게 자동적으로 카운트 업을 합니다. 그죠? 카운트 업을 해요. 근데 TCNT 값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최대값까지 갈 수도 있고요. 중간에 내가 최대값을 변경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TCNT 값은 자동 카운트를 하더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자동 카운트 되는 건 뭐예요? 시스템 클럭을 가지고 분주를 한 내용 시간만큼 이렇게 증가해 가겠죠. 그 다음에 OCR 값에다 내가 값을 넣어놔요. 여기 보면 이제 OCR 값에 세팅을 하는 값을 넣어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OCR 값 설정한 값하고 그 다음에 TCNT 값이 같아졌을 때 신호가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또 걸렸을 때 인터럽트, 또 걸렸을 때 내가 설정한 값하고 똑같아졌을 때 인터럽트를 걸거나, 그리고 끝에 됐을 때 인터럽트가 또 발생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하는 TCNT 값하고 OCR 값하고 같아졌을 때 인터럽트를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C 핀에, 외부 핀에 신호도 내보낼 수가 있더라. 하이 혹은 로 이런 식으로 그 인터럽트가 걸릴 때마다 하이 신호를 내보낼 수도 있고요. 비교 매치 인터럽트가 걸리면 로우로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글 기능도 만들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의 외부의 펄스를, 출력 펄스를 이렇게 내보낼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제어 레지스터에다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러면 외부의 펄스가 이렇게 내가 다양한 펄스를 내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외부 핀으로. 그렇지 않고 비교 매치가 일어났을 때만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킬 수도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OCR 값에다가 내가 0.01초라는 시간만큼의 값을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 타이머 카운트 업을 하다가 0.01초의 시간이 되면 그때 딱 인터럽트가 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설정한 값만큼 바로 펄스가 들어오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는
이런 개념의 인터럽트를 만들 수 있더라. 이런 비교 매치 인터럽트를 가지고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펄스의 주기조차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PWM 기능도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프로젝트를 하고요. 자, 뉴 프로젝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트 B번을 다 출력으로 우선은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를 누르시고, 타이머 우리가 1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1번에 시스템 클럭을 쓰고요. 그 다음에 15.625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25.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을 15.625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모드에 가서 모드는 뭐예요? PWM 쓸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현재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설정을 하지 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이 밑에 아웃풋 A, B, C가 바로 비교 매치 인터럽트를 썼을 때, 비교 매치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외부 핀 A번이나 B번, C번 외부 핀의 펄스를 내가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걸 설정하는 거예요. 디스커넥터는 아예 안 나가는 겁니다. 자, 이 핀은 앞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CPU 중에서 이 핀들 있죠? OCR 1A, 1B, 1C 이 핀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핀을 통해서 신호를 내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교 매치 인터럽트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그 핀에 신호를 내보내지 않겠다 이 소리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토글을 해놨다 그러면 토글 신호가 나가고요. 클리어를 하면 0으로 떨어지고요. 셋을 하면 1로 변하고요. 이렇게 외부의 핀의 신호 상태를 출력해낼 수도 있더라. 단 언제? 비교 매치 인터럽트가 일어났을 때. 자, 디스커넥터로 해놓으면 출력은 안 나가고요. 출력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실험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을 토글에다 놓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보드에 신호가 어떻게 나가는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우리가 지금 쓰는 건 뭐예요? 타이머 1번 오버플로 쓰는 건 아닙니다. 밑으로 쭉 내리면 비교 매치가 있습니다. 비교 매치 A, 비교 매치 B, C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비교 매치 A번만 쓸 겁니다. 그래서 A로 설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밸류 값은 쓸 필요가 없죠. 왜요? 밸류 값은 00에서부터 자동적으로 자기가 카운팅 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십시오. 단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비교할 수 있는 비교 값만 써놓으면 됩니다. 비교 값만요. 자, 이 값이 무슨 값이냐? 아까 우리가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봤던 것처럼 자,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타이머 TCNT 값은 그냥 놔두고요. 자동적으로 자기가 증가하도록 OCR 값이에요. OCR. 그래서 OCR 값만 설정을 해놓으면 타이머 카운트 값이 쭉 가다가 같아졌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값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시간 계산을 했었는데요. 시간 계산할 때 0.01초마다 인터럽트가 걸리는 시간이 몇 있어요? 156개의 펄스가 돌아야 한대요. 156개. 그게 헥사값으로는 9C입니다. 9C. 자, 9C라는 값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타이머 카운트 값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거 009C 이렇게요. 자, 009C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TCNT 값이 쭉 증가하다가 009C가 되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앞전에 우리가 타이머 카운트 계산할 때 계산했던 시간, 이 시간이 되죠. 바로 9CH라는 값은 뭐예요? 0.01초가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0.01초. 그렇죠? 그래서 0.01초가 되는 시간을 설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파일을 만드십시오. 아시겠죠? 자, 만드시고 저는 만들어 놨으니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면 이와 같이 이제 초기 값들이 다 선언이 돼 있고요. 우리는 포트 B번만 쓰니까 포트 B번만 쓰고 나머지는 다 지울게요. 그 다음에 타이머 우리가 1번을 쓰죠?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것만 남겨놓고요. 그
그 다음에 2번도 지우고 3번도 다 지우겠습니다. 외부 인터럽트도 안 쓰죠?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비교기도 안 쓰니까 지우고. 자, 이렇게 설정만 해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쭉 내려왔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15.625kHz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비교 매치 인터럽트를 우리가 쓰는 거고요. 외부 출력은 나가지 않게 하겠다. 됐죠? 자, 그러면 밑에 여기에 0000, 그 다음에 0101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떤 클럭 몇 분주짜리를 쓸 거냐 이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TCNT 값은 어떻게 됐어요? TCNT 값은 0으로 나와있죠? 0부터 카운팅 되니까. 그 다음에 ICR은 입력 캡처 때 쓰는 거고요. 비교 매치 인터럽트 우리가 A번을 쓰죠? 그래서 자, 여기 A번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OCR1A H와 OCR1A L하고 두 개 신여피트 9C로 돼 있죠?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바로 0.01초가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타이머 카운트 값이 계속 증가를 하다가 비교 매치하고 맞아지는 시간이 되면, 그죠? 시간이 되면 어디로 올라가요? 이와 같이 비교 매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은 타이머 1번 비교 매치 A번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TCNT 값을 다시 00으로 바꿔놔야 돼요. 자, 여기가 TCNT 이꼬르 0xFF. FF라고 놓은 이유는, 우리가 앞전에 뭐예요? 펄스가 쭉 증가하다가 같아지면 TCNT 값을 다시 0으로 떨어뜨려 놔야죠. 그렇지 않으면 TCNT 값은 계속 갑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비교 매치가 일어났을 때 TCNT 값을 다시 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0부터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 최꼭대기 값, TCNT의 최상위 값, 그게 다 차워진 값이죠. F 값. 거기서 다시 0으로 떨어져서 카운팅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 지금 마이너스를 해놓은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FF로 넣는 이유죠. 000으로 넣어놔도 동작을 합니다. 근데 한 클럭이 미스가 나겠죠. 그래서 FF로 넣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카운트 값을 카운터라는 변수 값을 하나하나 증가시켜요. 이건 뭐예요? 인터럽터가 걸리는 시간이죠. 즉, 지금 현재 비교 매치 인터럽터가 걸리는 시간은 0.01초예요. 그죠? 0.01초마다 카운트 값이 하나하나 증가할 거고요. 0.01초가 몇 개요? 100개면, 그죠? 0.01초 곱하기 100이면 이게 몇 초예요? 1초가 되는 거죠. 그죠? 1초. 그래서 카운트 값이 100이면 카운터를 0으로 하고 포트 B에는 A 값을 뿌리자. A는 0x01이고요. 하나하나 시프트해서 최대값이 들어가면 다시 0으로, 초기 값으로 가는 거를 짜놨죠. 이거를 하면 뭐예요? 1초마다 하나씩 LED가 이동하는 동작을 할 겁니다. 근데 앞전에 했던 거는 뭐예요? 앞 시간에 했던 거는 타이머로 1번을 썼던 거고요. 현재는 뭐예요? 비교 매치를 써서 1초마다 동작을 하는 거를 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비슷한 형태를 갖긴 하지만 개념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주로 쓰는 게 더 편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만들어내기는. 자, 그러면 이거를 컴파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이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우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딩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지금 시프트에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1초마다 한 비트씩 이동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어요. 현재 이거는 뭐예요? 비교 매치 인터럽트를 써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비교 매치 인터럽트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변화를 하더라.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 매치를 내가 A, B, C 세게 쓰면 3개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 매치 인터럽트를 써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비교 매치를 쓰실 때 외부 핀으로 신호를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외부 핀으로 신호가 나갈 수 있게도 한번 해보자.
이거를 꼭 앞전에 토글이나 이걸 조정을 해서 한번 실험을 해서 외부 핀에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이 외부 핀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패러드에 보면 LED가 연결되어 있어요. LED가요. 그죠? 포트 B번이니까. 그래서 LED가 비교 매치에 의해서 불이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꼭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PWM인데요. PWM. 자, PWM은 PWM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스트 PWM하고 그 다음에 컬렉터 PWM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 TCNT 값이 이와 같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느냐. 그러니까 타이머 카운트가 이와 같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가는 형태를 갖습니다. 펄스가. 근데 타이머 카운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TCNT는 뭐였어요? 이렇게 변했었죠. 어떻게 변했어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변하는 형태로 가는 게 뭐예요? TCNT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PWM을 쓰겠다라고 하면 타이머 카운트 값은 두 가지 모양으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컬렉터 PW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증가했다 뚝 떨어졌다 증가했다 바로 최상위 값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는 뭐예요? 파스트 PWM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PWM은 PWM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PWM 비트에 따라서 최대로 갈 수 있는 TCNT 값이 최대로 갈 수 있는 범위가 얼마만큼 가느냐 8비트로 가느냐 9비트로 가느냐 10비트로 가느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FF냐 1FF냐 3FF냐 이렇게 해서 그 TCNT 값의 최대값이 우리가 결정을 해서 쓸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스 다시 프로젝트를 다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포트는 그냥 놔두시고요. 타이머로 가셔서 타이머 1번에 PWM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5.625로 설정을 해놓고요. 자, 모드에 가셔서 커렉터 PWM과 PWM이 있어요. 파스트 PWM. 그죠?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를 보면 뭐예요? FF, 1FF, 3FF. 즉, 8비트냐, 9비트냐, 10비트 PWM을 쓸 거냐, 라고 하는 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컬렉터와 파스트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컬렉터 PWM 중에 3FF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이 3FFH까지 가는 걸로 결정을 할게요. 그러면 타이머 카운트는 00에서부터 어디까지요? 3FF까지 갔다가 다시 00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모양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 아웃풋을 보면 아웃풋은 앞전에 비교 매치 인터럽트 할 때 출력 신호가 나가는 걸로 썼지만 PWM에서는 뭘 쓰느냐? 넌 인버터냐 인버터냐라고 하는 걸 결정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설정한 값과 즉 비교 매치에다가 설정해 놓은 값과 타이머 카운트 값이 똑같아졌을 때 신호가 변화를 갖는데 내가 결정한 비교 매치 값보다 타이머 카운트 값이 낮으면 로, 높으면 하이 이렇게 변화를 갖습니다. 근데 현재 넌 인버터냐 인버터냐의 차이는 내가 설정한 값보다 TCNT 값이 낮으면 로로 할 거냐 하이로 할 거냐 출력 신호가 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게 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설정한 값보다 TCNT 값, 타이머 카운트 값이 밑에 있으면 로, 위에 있으면 하이 이렇게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거를 넌 인버터, 인버터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보려면 하나는 넌 인버터로 놓고요. 아웃풋 2번은 인버터로 놓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두 가지만 쓸게요. 그래서 하나는 넌 인버터, 인버터. 그럼 항상 두 개는 어떻게 해요? 반대 신호가 나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설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밸류 값도 필요가 없죠? 자동적으로 자기가 인크리먼트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밑에는 OCR 값인데 이거는 설정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3FF까지 썼으니까 3FF까지의 값 중에 절반이 어디예요? 000에서부터
3FF의 절각은 어디까지예요? 300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0300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절반값. 그래서 항상 기준값을 반절로 잡을 거예요. 내가 비교한 값보다 타이머 값이 밑에 값하고 위에 값하고 반절로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요. 자, 파일로 만들게요. 자, 이거 뜨는데 무시를 하고요. 해당하는 핀이, PWM 핀이 출력으로 설정을 할 거다 이 소리인데, 출력으로 해놔야 하기 때문에 다 그냥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면, 자, 이렇게 나왔겠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큰 차이는 없고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자, 타이머 1번 쪽만 보시면 돼요. 그죠? 타이머 1번 쪽에 보면, 자, 이게 이제 PWM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 부분이 뭐예요? 바로 비교 매치 1번과 비교 매치 1번의 A1과 1번의 B번을 내가 초기값을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즉, 비교 매치 값이죠.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설정한 기준값을 말하게 되는 거죠. 설정한 기준값. 이렇게. 뒷걸로 볼게요. 뒷걸로. 이걸로 봅시다. 이걸로. 그래서 내가 설정한 값하고 TCNT 값이 낮으면 이와 같이 하이, 높으면 내가 설정한 값보다 높으면 로. 됐죠? 이렇게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뭐예요? 반대죠, 반대. 그래서 non 인버터와 인버터의 차이는 이와 같이 출력 신호가 반대로 출력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값보다 TCNT 값이 낮으면 low 혹은 high, 높으면 low 혹은 high 이렇게 외부 핀에 신호가 나가더라. 그래서 내가 OCR 값만, 내가 설정한 값만 낮추거나 높이면 어떻게 돼요? 이 펄스의 폭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겠죠. 됐죠? 늘어나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펄스의 폭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를 우리는 PW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거를 그대로 컴파일을 해서요.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를 해서요. 다운로딩을 해서 자, 이렇게 지금 현재 LED가 깜빡깜빡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현재 PWM에 의해서 펄스가 깜빡깜빡이고 있는 걸 보여주고요. 두 개가 서로 반대의 신호로 해서 깜빡깜빡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D로 볼 수도 있고요. 이 위에 PWM으로 써있는 2단자를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스위치를 조작을 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LED니까요. 현재 PWM 신호를 가지고 깜빡깜빡이더라. 그러면 뭘 조절을 하냐면 OCR, 그 비교 매치 값을 조절을 하면 이 LED가 깜빡깜빡이는 속도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천천히 어둡게 하거나 천천히 밝게 하거나 뭐 이런 동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거는 자료실에 자료를 좀 더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PWM 자료를 이용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PWM 신호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펄스의 폭을 조절을 해서 LCD,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LED를 깜빡깜빡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모타 같은 거를 제어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모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하이 시점에서는 모타가 천천히 빨리 돌고 또 로가 되면 모타가 천천히 돌고 이런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WM 신호를 이용해서 모타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가감속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주로 PWM 신호를 또 쓰니까요.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펄스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 타이밍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클럭인데요. 프리스케일러가 전혀 분주가 없다라고 하면 펄스 하나가 튀길 때마다 이와 같이 TCNT 값이 하나씩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탑, 이게 이제 최대 값이에요. TCNT의 최대값, FFFF. 그 전, FFF2.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최대까지 올라갔다 다시 0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펄스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타이머 카운트 값이 하나씩 증가하는 모양을 보여준 거죠. 여기는, 그죠? 증가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뭐예요? 바로 이 시점에 뭐예요? 오버플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탑 부분, 최대값까지 올라갔다가 0으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바로 오버플로가 발생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8분주를 한 거를 보여주는데요. 8개의 펄스가 들어와야 뭐예요? 하나의 펄스가 만들어지고 뭐예요? TCNT 값은 변화를 갖더라. 항상 8개 펄스가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펄스가 하나씩 올라가죠? 또 8개가 들어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펄스가 변화를 갖더라 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레지스터들을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전체 인터럽트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켜놓은 레지스터 TIMSK, 그죠? 그래서 타이머 0번, 비교 매치, 뭐 이거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TCC R1A, TCC R1, R3A,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해당하는 비트들이 바로 비교 매치 인터럽트의 모드들을 결정하는 애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TIFR, 이게 바로 이제 인터럽트 플래그 레지스터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이머 카운트를 봤고요. 타이머 카운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비교 매치 인터럽트가 있더라. 그리고 PWM 기능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는 아날로그 비교기인데, 아날로그 비교기는 우리 128하고, 그러니까 2313, 기초과정에 했던 2313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스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외부 메모리, 외부에 SRAM을 달 수가 있다겠죠? 이와 같이 이제 SRAM을 달 수가 있는데, 얘는 내부 램이 많아서 굳이 외부에다가 램을 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 이제 8051 과정이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쓰는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그렇게 많이 안 쓰니까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 컨버터인데요. AD 컨버터. 자, 아날로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를 주는 거를 우리는 AD 컨버터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우리 이제 모든 제어에 사용되는 센서나 이런 것들은 다 아날로그 신호죠. 그래서 그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화를 해서 마이컴을 가지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 AD 컨버터를 쓰는데, 자, AD 컨버터는 우리 CPU 핀 중에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자, F 번이라겠죠? 이 상단에 보면 F0번에서부터 F7번이 바로 AD 컨버터를 받을 때 사용하는 핀이에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경을 하는 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총 8개 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이 8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AD 컨버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이제 물리량이 있고요. 물리량은 이제 자, 물리량이 있어요. 뭐 온도, 습도, 압력 같은 경우가 되겠죠. 센서를 통해서 전압과 전류 주파수의 관계로 출력을 해냅니다. 그거를 우리가 필터나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증폭을 하거나 해서 신호를 받죠. 왜냐하면 신호가 이제 작기 때문에, 그리고 노이즈도 섞이기 때문에 필터를 써서 걸러내요.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경을 하죠. AD 컨버터.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로 들어와서 컴퓨터로 입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거의 다 아날로그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AD 컨버터를 하는데 이제 AD 컨버전 타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레졸루션. 몇 비트로 해서 우리가 분해를 할 거냐.
그래서 일반적인 아날로그 신호는 디지털 전압으로 따지는데 0V에서 5V다. 그러면 레졸루션이 몇 비트냐에 따라서 내가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의 범위가 틀려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레졸루션이 8비트야. 8비트면 8비트가 갈 수 있는 최대 범위는 00에서부터 FF까지죠. 즉 255까지인데 개수로 따지면 256개죠. 그래서 5V를 256으로 나눠서 하나의 등급당 0.002V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0.02V마다 하나의 디지털 값당 0.02V 이렇게 단계로 쪼개질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분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10비트다. 10비트인 경우는 5V를 몇으로 나눠요? 1024. 1024. 10비트인 경우는 1024죠? 그래서 5V를 1024로 나누면 그때 한 비트당 나눠질 수 있는 값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비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해능, 즉 정밀한 전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 면에서는 좀 많이 늦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분해능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128은 8비트 분해능과 10비트 분해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특징을 볼까요? 10비트 분해능, 8비트 분해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버전 타임은 65에서 25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 안에 이제 8비트 먹스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입력 볼테이지는 VCC 전압까지, 주로 이제 우리가 5V까지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 컨버전하고 프리러닝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AD 컨버터가 완료가 되면 인터럽트까지 발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인터럽트는 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작업을 많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시간마다 인터럽트를 내가 필요한 시간마다 그 AD 컨버터 값을 읽어드려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내부 블록도인데요. 이와 같이 뭐예요? 여기 이제 8개 채널이 있고요. 입력 신호가 받아지고요. 안에 보면 ADMUX가 있고요. ADCSRA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CH하고 CL이 있어요. 그 다음에 AD 10비트 DA 컨버터가 있고요. 그리고 DAC 컨버터는 DAC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경을 해내는 부분인데, 결국은 내가 이 DAC가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안에 비교기가 있는데, 내가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를 DA 컨버터에서 나온 아날로그 신호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같아지는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의 디지털 신호 값이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디지털 값이 되겠죠. 그죠? AD 컨버터가 결국은 속에 DA 컨버터가 있어서 DA 컨버터에 의해서 디지털 신호에 대한 아날로그 신호로 나오고, 그 신호와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를 비교를 합니다. 안에서. 그래서 그 같아지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의 디지털 신호 값이 뭐다?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디지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어디로 옮겨오느냐? ADCH라는, ADCL이라는 2비트로 넘겨옵니다. 이게 AD 컨버터가 완료가 됐을 때 디지털 값이 넘어오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교가 됐을 때 AD 컨버터가 다 완료가 됐다라고 플래그 레지스터에다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완료가 된 값이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디지털 값으로 변경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읽어오면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디지털 값을 읽어오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 ADMUX에서 내가 어떤 채널에서 입력 신호를 가져올 건지를 결정합니다. 채널 선택을 하고요. 왜냐면 모든 신호에 들어오는 걸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동시에 하나씩 이렇게 안에서 MUX에 의해서 하나씩 내가 선택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디지털 신호로 바꾼 거를 읽어와서 처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는 ADC 컨트롤 레지스터하고 상태 레지스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설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AD 컨버터가 다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도 있고,
두 가지의 역할을 얘가 ADCSRA라는 레지스터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DMUX 안에는 MUX가 있는데 MUX에 의해서 AD 컨버터의 채널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또 다른 기능을 이제 쓰려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CSR을 잠깐 봐야 하는데 ADCSR의 하이 네비트는 AD 컨버터의 클럭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DEN이라는 단자가 있는데 7번 비트 이거는 AD 컨버터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이네이블 비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1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7번 비트는. 그 다음에 6번 비트는 뭐냐? AD 컨버터를 내가 시작하겠다. 요이땡 하듯이 AD 컨버터 시작해 라고 하는 스타트를 알려주는 비트고요. 그 다음에 다 AD 컨버터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ADIF가 1이 됩니다. 이게 플래그 레지스터예요. AD 컨버터가 다 완료가 됐다. 알려주는 비트고요. ADI는 뭐예요? 여기다 1을 넣어놓으면 AD 플래그 레지스터가 1이 됐을 때, 즉 AD 컨버터가 완료가 됐을 때 뭐예요? 인터럽트까지 발생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거가 이 예죠. 그래서 인터럽트 쓰려면 여기가 1이 돼야죠. 그래서 플래그 레지스터가 1인지 0인지를 보고 AD 컨버터가 다 완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래그 레지스터가 1이 됐을 때 뭐예요? ADCH하고 ADCL에서 AD 컨버터가 완료가 된 디지털 값을 읽어오기만 하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AD 컨버팅 하는 타이밍도예요. 그래서 클럭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AD 이네이블을 하이로 주고요. 그 다음에 ADSC를 하이로 줘서 AD 컨버터 시작해. 알려주고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컨버팅이 완료되는 데까지 25개의 클럭이 필요하고요. 완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ADIF가 1이 되죠? 그러면서 AD 컨버터가 완료가 됐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ADCH하고 ADCL에 신호가 들어와요. 디지털 값이. 그걸 읽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펄스가 13개 정도가 들어오면 이제 AD 컨버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처음에 ADSC 스타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ADIF가 1이 되죠. 13번째 클럭에서. 그때 ADCH하고 CL 값을 읽어오기만 하면 이게 바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디지털 값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는요, B번 포트를 쓰고요, 다 출력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DC 이네이블을 해야겠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use 8비트라고 하는 거는 분해능을 8비트로 쓰겠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걸 설정하지 않으면 분해능을 10비트로 가는 겁니다. 분해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우선은 분해능을 그냥 12비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C 인터럽트를 쓸 거냐 말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ADC 인터럽트는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레퍼런스 전원이에요. 이거는 기준 전압. 내가 몇 볼트까지의 기준 전압을 쓰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AREF를 만약에 쓰는 경우에는 AREF를 쓰는 경우는 우리 회로에서 여기 보면 AD 컨버터의 단자에 보면 AREF가 있어요. 이 단자에 들어오는 신호를 기준으로 쓰겠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자를 주로 5V에 연결을 하기 때문에 5V를 기준으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전원을 조절을 해서 우리가 입력된 기준 전압을 설정할 수가 있더라. 혹은 AVCC를 기준으로 잡겠다 이 소리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AVCC는 어떤 거예요? 여기에 보면 64번 핀에 AVCC 단자 있죠? 이 신호도 뭐 우리가 5V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신호의 전압을 기준으로 쓰겠다 이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하고요. 이거는 AD 컨버터 하는데 클럭 시간을 결정하는 거고요. 디폴트로 있는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드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름으로 만들고요. 저는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만들어서 넘어가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떠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readADC라는 함수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이게 뭐냐? 내가 원하는 채널에서 아날로그 신호값을 디지털 값으로 읽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예요. 자, 그리고 포트는 출력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 선언했죠? unsigned integer a. 그 다음, 자, ADMUX. 자, ADMUX인데요. MUX는 ADC, VRE 타입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일 꼭대기에 초기 값으로 0으로 해놨죠. 현재는 0입니다. 0. 디폴트로 0으로 되어 있어요. 바꿔도 됩니다. 그 다음에, ADCSRA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ADCSRA가 1000, 그 다음에 011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ADCSRA가 이게 지금 현재 AD 컨버터에 자, AD 컨버터에 우리 레지스터 중에 이 부분을 말하죠. 자,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이 부분이죠. ADCSR. 그 중에 제일 꼭대기 비트가 뭐라고요? 전체 인터럽트 이네이블 비트, 이네이블 비트예요. AD 컨버터 이네이블 비트. 이 비트가 1이 되어야만 인터럽트, AD 컨버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ADCSR이라는 레지스터에 제일 꼭대기 비트를 1로 하겠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세 비트를 뭐로 하겠다? 1로 넣겠다. 즉, 프리스케일러를 선택하는 단자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거는 AD를 쓰겠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세 비트는 뭐예요? 프리스케일러를 선택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요. 문장 Y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readADC라는 함수에 0을 넣어놨어요. 0. 그리고 그 값을 A도 넘기고 A 값을 포트에다 뿌렸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readADC가 뭐냐? 우리가 썼던 이 함수죠. 됐죠? 자, ADC 인풋이라는 값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ADC 인풋이 뭐예요? 지금 현재 0값이었죠? 밑에서 우리가 썼던 게 뭐였어요? 0값. 그죠? 0값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5화로 취해졌으니까 뭐예요? 결국은 0이 되겠죠? 즉, ADMUX가 0이다. 즉, 0번 채널을 쓰겠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ADCSR에다가 5화를 취해놨네요. 자, 5화를 취해놨어요. 그럼 몇이에요? 01000000이죠. 그러면 이거는 뭘 말했어요? 자, 이거였었죠. 자, 앞전에 10000111이었는데 ADCSR이 거기다가 뭐를 한다고요? 0x40을 5화를 주겠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01, 즉 ADSC가 1이니까 AD 컨버터 시작하겠다 이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얘의 의미는 AD 컨버터 시작해, 스타트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CSR AND 0x10이니까 뭐예요? AD 컨버터 플래그 레지스터를 체크하는 거예요. 1인지 0인지. 그죠? 0이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즉 AD 컨버터가 완료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AD 컨버터가 다 완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1로 바꿔주고 1로 바꿔놓는 이유는 플래그 레지스터를 다시 1로 써버리면 0으로 바뀐다겠죠? 그래서 10이니까 뭐예요? 여기가 0001이게 되겠죠? 그죠? IF. 그 다음에 ADCH와 ADCL이라는 값은 두 개로 합쳐집니다. ADCW. 자, 그래서 ADCW는 뭐예요? ADCL과 ADCH 두 개의 합쳐진 16비트 값이
되겠습니다. 이가. 됐죠? 이거를 여기서는 ADCW라는 용어로 현재는 쓰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총 그 값을 리턴하죠? 리턴하는 건 뭐예요? unsigned integer입니다. unsigned integer로 리턴하겠다. 즉, 10비트니까, 그죠? 10비트니까 unsigned integer로 리턴을 해야겠죠? 그래서, 0번 채널의 값을 입력받아서 포트 B에다 뿌리자. 그러면, 자, 우리가 회로를 한번 볼게요. 자, 회로를 봅시다. 자, 지금 현재 자, 여기 가변장이 있죠? 그 다음에 PF4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PF4번에 가변장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자, 가변장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죠?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가변장 10kg짜리가 하나 있죠? R44번. 쭉 따라갔더니 뭐가 있어요? RF3번. 자, 그러니까 PF3번. 포트 3번이네요. 포트 F의 3번.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3번으로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됐죠? 왜냐면, 지금 현재 가변장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가변장을 연결했다라고 하는 건 뭐죠? 가변장을 밑으로 내리면 0V가 될 거고요. 위로 올리면 5V가 될 거예요. 즉, 0V에서 5V 사이에 값을 변화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뭐예요? 0에서부터 5V 사이에 변하는 아날로그 신호 값을 디지털 값으로 이제 변환을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3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컴파일 하고요. 컴파일 하고, 그 다음에 지우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쪽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운로드까지 됐는데요. 밑에 보면은 ADC가 있어요. 그래서 ADC 밑에 가변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가 지금 현재 이놈이 우리가 지금 방금 처리했던 가변장입니다. 자, 이걸 돌려볼게요. 자, 돌리면 어떻게 돼요? LED가 변화를 갖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 값을 이와 같이 디지털 값으로 포트 B에다가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풀로 돌려볼게요. 자, 다 0으로 꺼졌죠? 불이 다 꺼졌고요. 자, 키면 자, 불이 다 켜지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변장을 돌리면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디지털 값을 여기다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가변장도 한번 채널을 바꿔서 이건 채널을 3번, 채널 이건 4번이라겠죠? 채널 4번을 컴파일을 해서 다운로딩 한 다음에 두 번째 거 가변장도 돌려서 변화되는 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파워포인트 자리로 넘어와서요. 회로를 잠깐 하나만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가변장 뭐냐면 CDS라는 게 있죠. CDS. 자, 이 CDS는 빛의 밝기에 따라서 변하는 저항값이 변하는 그런 소자를 우리는 CD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CDS를 우리가 이제 로봇 쪽에서 좀 가끔 쓰는데요. 이와 같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빛이 밝기에 따라서 저항값의 변화를 갖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그리고요. 그래서 빛의 밝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소자를 우리는 CD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CDS는 현재 우리 회로에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항하고 저항이니까 얘가 저항값이 변화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양단의 전압이 바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빛의 밝기에 따라서 밝느냐 어두웠느냐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고 그 저항값의 변화에 따라서 뭐예요? 저항이 두 개니까 전압 분배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뭘로 들어요? PF1번. 그죠? PF1번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 가변장이 변하는 거 빛의 밝기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가
그 전압의 변화를 AD 컨버터를 통해서 실험할 수가 있더라. 앞전에 우리가 했던 거에 채널만 바꿔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것만 잠깐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채널이 지금 현재 몇 번이었냐면 1번이죠, 1번? 자, 1번으로 바꿀게요. 1번으로 바꾸고요. 자, 컴파일을 하고요. 컴파일 할게요. 그 다음에 다운로딩을 하고요.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지금은 이렇게 불이 떴는데요. 그 DC 모터 옆에 보면 CDS가 있어요. 자, 여기 CDS를 가려볼게요. 자, 변화가 생기나요? 빛의 밝기에 따라서 변화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제가 손을 댔는데요. 끼면은 또 변하죠? 이와 같이 빛의 밝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고 그 전압값을 아날로그 신호값인데 그거를 입력받아서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포트에다 뿌리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AD 컨버터까지 봤는데요. AD 컨버터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16비트, 그러니까, 분해능이 10비트로 분해능을 했을 때의 결과고요. 이거를 8비트로 했을 때 분해능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다시 파일을 만든 다음에 다운로딩을 해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시리얼 통신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